왜 많은 예술가들이 프랑스를 선택할까요? 피카소, 샹알 달리, 레제, 칸디스키, 이브 클라인, 볼탄스키, 이응노 씨, 김환기 씨, 소피 깔, 필립 바레노 등의 작가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프랑스에서 미술 공부하신 예술가들이시죠. 보다시피 프랑스는 오랫동안 프랑스인들 말고도 여러 나라에서 온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나라였습니다. 왜 하필 프랑스였을까요? 미술 전공자들은 왜 프랑스로 유학 가는 걸까요? 오늘은 파리부절 아카데미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30년째 거주 중인데요. 1997년에 제가 프랑스 땅을 처음 밟았을 때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던 시절이었죠. 전 한국서 8살 때 미술 시작해서 미대 입시하고 한국서 미대 4년을 졸업하고 유학을 온 케이스인데요. 실은 제가 젊은 시절에 열심히 배웠던 한국식 아카데믹한 미술이 제가 평소 즐겨보던 현대미술사 명작들과 크게 격차가 나서 24살 대학을 졸업할 때쯤 미술에 대해 엄청나게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열심히 배운 세월이 억울해서요. 대학 졸업 때쯤 한국서 프랑스 작가들 전시회를 보고서 미술관 앞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제가 풀고 싶었던 우리 인생 이야기를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럽게 조형으로 풀어나가는 프랑스 작가들 작업을 관람하면서 그들의 미술 교육에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해서 미친 듯이 유학을 알아보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책이 아니라 전시 한 편이 저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죠. 저희 때는 도와주시는 저 같은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고생해서 어렵게 프랑스 보잘에 합격하고 들어가서 첫 수업에 이제야 진짜 미술을 배우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실제로 사실화 위주의 제품을 만드는 아카데믹한 미술이 나쁜 건 아닌데요. 그걸 다 배운 상태에서 더 흥미로운 무언가를 해야만 숨 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술 작품의 겉모습 말고요. 내용입니다. 현대미술 이론가 발터 베냐민이 말씀하신 예술 작품 속의 아우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항상 생각을 하느라고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서 삶에 대한 복잡한 생각들을 미술로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말보다는 조형 언어가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인간은 왜 사는가 등등 말로 하기 좀 난해한 문제들에 대한 것이죠. 미술 공부를 쭉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삶에 대한 고찰이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이걸 전문 용어로 개념 미술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에 유학 왔더니 이미 30년 전에 여기는 현대미술을 어떻게 가르치냐를 보자리에서 이미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시간 동안 교육적으로 또한 많은 발전이 있었겠죠?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라 비록 앞의 유명하신 분들처럼 국제적인 아티스트로 이름난 케이스는 아니지만서도요. 지난 40년간 꾸준한 노력으로 현대미술의 도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혼자 즐겨온 현대미술의 다양한 매력을 많은 젊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나눠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화면 앞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답니다. 보자르와 아르데코와 같은 프랑스 미술 교육기관들은 애초부터 잘 그리는 기술보다는 생각하는 방식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현대미술의 포인트이죠? 왜 이 작업을 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이 작업이 어떤 세계와 연결이 되는지 등은 프랑스 미대에 다니면 항상 따라다니는 질문과 토론 주제들이에요. 이것이 훈련이 되시면 우리 뇌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요. 작가가 되셔도 좋은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보기엔
무엇이든 깊이 생각해보는 아주 유러피언적인 방식입니다. 옛날 철학이나 사회학 이론 파트에서 등장하는 학업 태도입니다. 유러피언들은 한 내용을 깊이 있게 팝니다. 미술도 이런 인문학의 한 틀에서 같은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프랑스 미대에서는 예술 작품을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의 연구 과정으로 여깁니다. 여기 미대 학제는 보통 3년 학사, 2년 석사까지 일반적으로 총 5년 미술 공부하시는데요. 5년 하시고 나면 나의 작업 세계가 어디에 있느냐,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나요. 미술 공부를 제대로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대미술 교육 방식은 학생을 기술자보다는 작가로 성장시킵니다. 이건 프랑스 유학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과정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준비 과정서부터 파리부자르 아카데미가 같이 본인의 길을 잡아드립니다. 학교 들어가서 학업을 성공하는 큰 재산이 되실 겁니다. 프랑스는 일상생활하시면서 예술적인 자극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프랑스인들은 같은 스타일을 싫어합니다. 모두 다 똑같이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이야기하는 것을 꺼린다는 뜻입니다. 요구르트를 12개 세트 사시면요, 12가지 다른 맛입니다. 전형적인 프랑스 방식이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전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가 오간답니다. 예술도 하나의 스타일로 치부하지 않고 다양하게 변하는 것을 허용하고 예술이 던지는 메시지에 많은 호기심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질문을 던지는 작업들을 좋아하고 끊임없이 외부 문화를 끌어당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는 거대한 문화의 비빔밥이지요. 섞이는 재료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형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재료가 많은 문화 배경은 예술가들에게 당연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미술가로서 평생 자산이 되니까요. 프랑스 미술 유학은 세계로부터 지속적인 자극을 받아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술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작업하시려면 다양한 발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많은 예술적인 자극이 필요하답니다. 파리의 경우 별로 큰일 안 벌리시고 살기만 하셔도 이런 외부 자극이 항상 있답니다. 파리부자르 아카데미 생각엔 여기가 대륙이라서 여러 문화가 교차하는 것도 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인들의 자세, 즉 과거 프랑코 왕국 시절부터 다른 문화에 호기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한 동네 섞여 살고 모르는 나라의 것일지라도 무언가 흥미로운 것들을 받아들여 보려고 노력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좋습니다. 제가 파리부자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미술대학 강사를 몇 년간 나간 적이 있어요. 다시 제가 프랑스로 돌아온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프랑스의 이러한 예술적 자극이 예술가로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 이제 한불 가정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는 프랑스도 저의 고향입니다. 28년간 파리 살면서 느낀 건데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예술은 그냥 여유로울 때 즐기는 취미가 아니라 삶의 자존감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자산으로 취급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술품들이 그냥 집에 있으면 좋은 장식품이 아니라 국가의 힘을 보여주는 특별한 공공자산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것을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은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위치할 것인가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멋진 레스토랑에 가고 명품 몇 개 걸치는 정도로 성에 안 차는 거죠. 즉, 본인이 존재하는 시간 속에서 최대한 자신의 흔적, 본인의 특권을 예술로 남기려고 한다는 거죠. 본인이 직접 못하면 예술품을 수집해서요. 그래서 프랑스는 부자일수록 더 큰 미술관을 짓습니다. 성공의 이미지란 뜻이죠.
최근에 까르띠에 미술관이 루이비통 미술관에 이어 크게 개장을 했어요. 프랑스의 황제들이나 정치인들은 예술의 파워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왕립 아카데미, 국립극장, 국립오페라 등의 정치 구조 속에서 예술을 다루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 부자르의 경우 처음에 루이 14세가 왕립 아카데미로 예술을 생산하는 국가기관으로 아카데미 기술이 뛰어난 작가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공공미술을 가르치는 슈페리어 국립학교로 변신하고 1968년 이후 즉 현대에 이르러 아틀리에와 개념미술 형태의 아방가르드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루브르 궁정 경우에도 혁명 전에는 귀족 집단의 공간이었다가 이후 모든 시민을 위한 국립박물관으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본래 미술관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서 내부 보물들 보완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시는 보석도난 얘기는 없어야겠지만서도요. 어쨌든 프랑스인들에게 예술은 프랑스인들의 자부심을 대표하는 공동의 자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와 미테랑 혹은 뽕피두 등의 지난 대통령들께서는 퇴임하실 때 공공미술관들을 큰 규모로 지어서 업적을 남기고자 하신 거죠. 그 뒤에는 이런 정치 세력이 있답니다. 예술은 이렇게 권력의 상징이었다가 자존의 상징으로 프랑스의 전통에 뿌리 깊게 들어 있습니다. 예술이 정치에 어느 정도 이용당하는 거니까 그걸로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서도요. 쥐빼기 좋다 보니 좋은 작업들이 나왔던 프랑스 역사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미술 유학이 항상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죠. 자율성이 높은 만큼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조금만 정신 산만하게 놓으시면 아무것도 못 배우고 마땅한 기본도 없이 시간만 소비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기 주제를 찾아서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작가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외국인으로 불어라는 언어 장벽, 복잡하기로 유명한 행정 절차, 졸업 후 진로 문제, 경제적 불안정성 등등은 빼놓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파리 부자르 아카데미 생각에 프랑스는 예술을 쉽게 가르쳐주기보다는 오래 질문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프랑스 미대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우실 수 있도록 파리 부자르 아카데미가 방향을 체계 있게 제대로 지시해 드립니다. 한번 잡아들이면 흔들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쭉 나아가시기만 하면 돼서 학년도 잘 올라가시고 학위도 잘 따십니다. 파리 부자르 아카데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는 AI가 사실화를 잘 그려보려고 도전하는 중이니 어느 정도 미술 조형 기초를 배워서 조형 시각을 키우신 분들은 작품 속의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개념 쪽 일을 내일의 예술가 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시지가 강렬한 현대 미술을 배우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겠습니다. 미술 전공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생 길게 놓고 100년 장거리 감성 여행입니다. 단순한 해답이면 우리 입시 미술만 배우고 금방 재미없어서 지루해했겠죠? 결국 예술가들이 프랑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일상에 가까운 방식으로서의 진짜 예술을 경험하고 삶의 가치를 관조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는 환경을 찾아서이다 생각해 봅니다. 네덜란드인 고흐가 프랑스에서 작품을 한 이유와 같습니다. 영혼의 울림을 듣고 표현하고 세상을 관조하는 자세를 배우는 예술적인 이곳, 아주 흔치 않은 나라 프랑스 파리 부자르 아카데미가 최고의 미술 유학 나라로 완전히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현대미술도사 파리 부자르 아카데미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아름다운 꿈 함께 이루어요. Au revoir et à bientôt!